현대제철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0.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전으로 낮은 상태이고 PBR은 0.2 역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2024년 3분기 재고자산 회의가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3조 5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3.9%를 줄였습니다. 공장 폐쇄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매출 원가가 3.5% 낮게 감소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부터 18.6% 감소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5.4%, 0.9%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2.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서 164억 7,100만 원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109.9%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1%로서 1.3% 하락했습니다. 매출원가가 왜 증가했느냐가 질문의 요지가 되겠죠. 슬롯 회계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조 4,716억 원으로서 15.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11% 낮게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슬롯 금액으로는 8.5% 증가했고 슬롯 율로는 52.1%로 6.2%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이 슬롯율 52%는 매우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조립산업이 50% 선 정도인데 제철업이 슬롯율이 50%다. 이것은 매우 높은 겁니다만은 포항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낮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고 운영경비는 6조 8,461억 원으로 8%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3으로서 0.01포인트 정도, 소점 세 자리로 하면은 0.09 얼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슬롯 영업이익은 1,846억 원으로 30.3%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64억인데 차이액이 2,011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슬롯 영업이익률 1.4%로 0.4% 상승했습니다. 슬롯 영업이익률은 슬롯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로도 산출할 수 있고 여기 그 슬롯율 52.1%에서 50.7%를 빼면은 1.4% 계산이 나오죠. 원가 세계에서는 영업적자이나 슬롯 세계에서는 흑자 이익이 증가입니다. 이것이 슬롯하고 원가 회계에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부산물, 상품, 반제품, 제공품 이렇게 돼서 다 더한 것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통칭하고 2조 5,313억 원으로 연초보다 4,07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게 보이는 것은
2025년도 상반기 아니 2025년도에는 반제품과 제공품이 분리됐습니다만은 2024년도에는 반제품과 제공품을 포함해 가지고 표기됐는데 이렇게 분리를 왜 했느냐? 요것은 문제를 좀 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5,158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환입을 잡았네요. 471억 원 환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2024년도 재고 계정 금액은 취득가격,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점은 요 2025년은 장부가격인데 2024년은 취득가격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재고를 줄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4,075억 원인데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사용 및 상품 사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액이면은 A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상품은 빠집니다. 6조 2,652억 원, 19.1% 크게 내려갔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6조 6,727억 원으로 12.5%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6조 8,46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489억 원을 뺀 6조 972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가공비율은 49%, 생산 재료 비율은 51%로 7.2%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높다는 게 좀 문제로 나타납니다. 현대제철은. 재고자산의 증가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1번은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거고요. 2번은 비성분에서 제시한 금액이죠. 2억 4,300만 원인데 아까 상품은 빠진다고 했으니까 상품을 빼주면은 차이액은 3억 4,200만 원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재고자산의 명세를 찾아보면은 부산물의 증가액, 그러니까 WA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는 부산물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물도 판매가 되는 거라면은 분명히 WCAI에 집어넣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방법으로 2024년 3분기 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566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만큼 566억 원만큼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상품의 증가액을 하면은 요 갭2가 저거로 나오죠. 그 부산물. 그러나 2024년도 3분기는 이 갭은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그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5,605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죠. 5,158억 원, 446억 원이 돈이
더 들어온 거죠. 그것이 뭐냐? 마이너스로 표현된 건 환입을 잡았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25억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는 무려 반대로 1,469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현금 흐름표에서 나온 금액인데 이것을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계산한 것으로는 일치합니다만은 2023년도는 뭔가 다 뒤틀렸어요. 환입액이 507억 원이었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은 659억 원으로 더 들어갔죠. 이렇게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액 손실과 환입액 적용하는 것도 2024년도에는 그 오차들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불투명했지만은 올해 2025년도 3분기에 와서 그래도 맞춰줬다는 것은 근데 현금 흐름표는 아직 25억 원 차이가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현대제철이 재고자산 회계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011억 원은 PQ 매출 재료비하고의 차이 금액과 동일하고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동일한 금액을 그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2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포스코도 그렇고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2024년 말과 2023년 말 직원 수를 적용했을 때 평균 임금이 연간 1억 1,320만 원이 예상이 돼서 1.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수는 30명이 줄어들었죠. 공장 폐쇄하더라도 바로 그 직원을 대량 해고는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기도 하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전력 및 연료비인데 현대제철은 포스코하고 틀려가지고 그 고로라고 하기가 아니고 전기로 해서 전기료를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죠. 1.8%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생산을 줄였는데도 1.8%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기료가 그만큼 상승했다, 인상이 됐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펀율도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은 스루펀 회계의 필요성 대두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면 매트릭스 표에 의해서 첫 번째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도 상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하락한 것은 입증이 됩니다. 단순 평균으로 11.4%인데 마침 가중 평균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회사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으로는 10.5% 이게 더 정확한 거죠. 하락했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 봉형광 판재, 중기 판재 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판재죠. 70.4%, 봉형광은 22.8%. 그래서 이것도 가중 평균을 하면은 단순 평균으로는 인상이 된 거로 나오죠.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서 가중 평균을 내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할 만큼 데이터는 제시를 못하고 있죠. 어쨌든 가중 평균으로 하면은 3.4%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 하락한 건 확인이 됐는데 판매 가격은 하락했죠. 그러나 상대적 상승으로 그냥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증 패스를 해주는 거로 확인합니다. 왜냐? 원재료 가격이 10.5% 가중평균으로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이 1.8%만 내려주면 되는데 3.4%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원재료 가격 하락률보다 3.4%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인식을 해주기로 그렇게 하면 입증 패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2024년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넘어온 2월 된 재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운영경비 기준 수급분율로 나누면은 16조 8,779억 원을 할 것 같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도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6조 8천억을 한다면은 1,528억 원 이익이 날 것 같고요. 연간 회전율은 6.7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7회전까지 좀 해보자. 그렇게 급격히 올릴 수는 없으니까. 포스코가 12회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거의 재고 관리를 더블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대제철이 과잉 재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남들하고 포항제철은 더 규모가 큰데도 재고 회전율이 12회전 가까이 나오는데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회전율이 낮냐? 결과적으로 경영평가지표로 재고 회전율을 목표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1순위는 스루풋을 올리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를 평가지표에 넣어줘야 되고 이것은 스루풋을 올린다는 얘기는 재고 회전율도 올린다는 것을 동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고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전 분석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보고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재고이기 때문에 공장의 어떤 제약 조건을 논의할 때는 공정의 제약도 있겠지만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공장의 내부를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의 결과는 모든 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제약으로 저는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을 올려라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35,500원으로 연초보다 9,150원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22 상태입니다. 아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얘기죠. 5% 이상 주주는 기아가 17.27%, 정몽고치가 11.81%, 현대자동차가 6.87%, 국민연금공단이 7.7%, 외국인이 23.5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LSA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그 예측 변수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건데, 스루풋 회계가 단순하게 매출 재료비와 운영경비 두 가지만 가지고도 매출 예측이 충분을 할 수 있고 단순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우리가 원가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그런 단순한 알고리즘을 AI한테 학습을 시켜가야 우리가 좀 더 고도의 그 AI 답변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잘 시킨다면은, 복잡하게 시키면은 답을 잘못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생산 방법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 좀 구분해 놓은 거고요. 적기 생산이라는 것은 주문 생산할 때 많이 하는 거고, 이럴 때는 관리 주의력이 꽤 올라가고, 버퍼 크기는 계획 생산할 때 버퍼 크기가 좀 크다. 이렇게 해서 U자형 그래프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의해서 버퍼 소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주문 생산 MTO라고 하는데, 메이크 투 오더라고 할 경우에는 현대제철은 여기에 크게 해당하진 않습니다만은 시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버퍼를 시간으로 하고, MTA 이것이 이제 계획 생산 메이크 투 어베이러블 그 A라고 하는데, 계획 생산 분야에 넣어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그 조정을 해간다 이거죠. 실물 재고의 이 버퍼 소비율을 가지고. CCPM은 조선업과 같이 프로젝트 성격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또 가끔 소개를 해드리고, 그 스루풋 회계를 실전 분석하는데 저도 거창하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라고, 원가 회계 위에 올라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스루풋 회계를 골든 회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 욕심으로 정리해 놓은 글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